예, 또 이제 그 이번호 시사인에 보시면 그 뒤쪽에 보시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그 셋째 여동생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네. 김정숙 씨를 직접 이제 만나서 인터뷰도 하셨어요. 네. 이 11.6 이후에 김재규 이 전 중앙정보부장의 가족들의 삶도 굉장히 녹록치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렇죠.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그렇죠. 뭐 그건 제가 이제 김재규 전 중앙부장의 동생, 아까 고초를 겪었다는 김한규 씨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93년에 만나서 집에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거의 반송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 고문에게서는. 그 그때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재판이 있고 한 13년 정도 지난 그렇죠. 이후였던 거잖아요. 13년 지난 뒤였는데 이미 반송장이 돼서 이제 아이고. 그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형을 원망도 하고 그랬지만은 예. 형이 보내서 왔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울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해하고 그러던데 가슴이 꽉차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로 밑에 동생 같은 경우는 재산을 다 뺏어버렸고 우선 직계에서는 네. 직계는 이제 어머니가 계셨고 예. 김재규 부장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인과 예. 김영희 여사 김영희 부인과 여사. 이제 딸 김수영 씨라고 이제 있었는데 딸은 당시에 미국 유학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뭐 소환당하거나 이럴 일은 없었죠. 근데 어머니는 보안사에 불려서 온갖 말 못할 고초를 당하고 그러면서 네. 굉장히 심신이 피폐해졌고 네. 재산이라고 재산은 모든 것이 다 압수당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고향 경북 선산에 있는 부모로부터 그런 재산까지도 전답, 고향의 선영 이런 것까지도 다 전두환 모조리 다 합수부가 다 빼앗았군요. 압수해가 버렸어요. 강제로 국가 헌납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네.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네, 협박과 네, 네. 고문과 속에서 강제로 고문하면 그건 뭐 도장 찍어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해서 다 헌납을 아이고, 그러니까 네. 강탈해 간 거죠. 전두환 신부모가. 김재규 부장이 8남매였는데 3남 5녀였어요. 동생들 중에서 둘째 동생 한규 네. 씨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고문해서 반병실을 만들어놨고 그분은 나중에 경북 봉화에 있는 현불사로 이제 출가를 해요. 현불사로. 아, 결국 나중에. 견디지를 못하고 출가하신 모양이네요. 그랬고 막내 동생 영규 씨라고 당시에 이제 젊은 20대 때였던 걸로 아는데 굉장히 큰형인 김재규 부장이 총애했던 사랑했던 그 동생이었는데 아버지처럼 이제 됐던 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현역 육군 대위인 그 김영규 동생에 대해서는 어쨌든 군에서 내쫓지는 않고 보직을 이제 이렇게 무기를 다룰 수 없는 부서의 보직으로만 전전시키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있다가 나중에 대령으로 회편을 해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저도 몇 번 통화를 했거든요. 네네. 이 재심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신군부에서 그렇게 군 말년까지 그런 식으로 군의 일부에 이제 안직에서 남아 있다가 네. 나온 것들에 대해서 많이 트라우마돼 있고 그렇겠죠.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둬버리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기는 나설 수가 없고 그냥 자기는 안 나서고 싶다는 네, 이런 얘기를 네, 네. 하고 어쨌든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그 누나들이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상처도 많이 받고 피폐해져 상태로 몰렸다 네. 이제 이런 그 고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고충들과 고난이 있었고 집안이 정말 그냥 전쟁하다. 그렇죠. 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여동생 둘은 이제 뭐 그때 교수가 꽤 있었는데 부부가 뭐 그런 그 두 여동생은 이제 미국으로 떠났고 뭐 이런. 그러나 나중에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소송을 냅니다. 저희가 그 김재규 부장의 부인 김영희 여사가 소송을 내서 부당하게 뺏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다 되찾습니다. 아, 네네네. 그렇죠. 보면은 또 군인연금도 안 주는데 군인 장군으로 예편했기 예. 때문에 군인연금이 나올 대상인데 그것도 이제 신군부가 못 주게 하고 그래서 안 줬는데 그것도 소송을 내서 네. 노태우 정부 때 연금을 비로소 이제 받아 그래서 비로소 그 노모를 이제 내려가서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본인 가족보다도 김재규 부장의 유언이 4부하, 5부하 있지 않습니까? 예. 박홍주, 박선호, 이기주, 유선호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도 했었고 맞아요. 처음에는 부하들은 살려달라. 그래요. 예. 네, 그 육성 테이프 들어보니까 네. 그들은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했는데 그럼 한 군데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유족들을 모아서 그러려고 했더니 보안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상부 보고해서 다 뿔뿔이 흩어서 아, 결국은 그 유언을 지키지 못한 거군요. 동두천, 파주, 뭐 경기도 광주, 오포 이런 거 다 뿔뿔이 흩어서 강제로 이제 예. 흩어서 매장을 시킨 거죠. 가족분들이 아직도 이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마음을 안고 재심을 청구하고 나서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의상 기자가 질문하시기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아직도 두터운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그런 네, 질문을 인터뷰에 그런 하셨죠. 질문이 나와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재밌는 게 그분이 이제 김정숙 우리 대통령 그 영부인하고 그래요, 영빈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아, 김정숙 씨인데 네, 올해 82살이고 네, 셋째 여동생인데 상당히 이제 김재규 부장이 아꼈던 여동생이었던 음.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재심까지 하게 됐을 때 이제 유족 대표로서 지금 하는 그렇죠. 입장 아닙니까? 예. 오빠에 대해서는 누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다 피폐하게 그때 전두환 친구에게 당한 그런 상처도 크고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어쨌든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치해를 했다는 쏘았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어쨌든 그때 유신 시대에 주변에 친분이 있었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사실 김재규 부장의 가족을 원망하는 분위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를 힘들어했고 이제 사실 사실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네. 속에 억울함이 있어도 한로 간직하고 사귀고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는 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이제 대통령까지 한 그래요, 분위기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도 열심히 보도를 해서 11.6의 진상과 진짜의 동기가 뭐고 그 진짜 예. 의미가 뭔지 평가를 하기 시작했지만 역사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또 아주 그 미워하는 평가들도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동상을 세우자부터 해가지고 네, 네, 여러 네. 가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 괴로워하고 위축되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오빠 내지 김재규 부장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하고 네, 네, 네. 상반되는 형태로 지나가는 역사의 흐름에 네.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하고 특히 걸핏하면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층은 맹목적인 지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이나 여러 가지 그 독재하는 행태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부딪히는 게 김재규 부장이 그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쏘았다고 그랬는데 네. 그 중지하기 위해서 쏜 행위에 대해서 박정희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 가족들에게 자꾸 이제 연락이 오고 주의가 어떤 협박도 오고 그런 아,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트라우마를 받고 그랬던 네. 오랜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예, 1979년 10월 26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41년 전의 일이에요. 굉장히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심이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그 가족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나서서 이만큼 11.6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알려졌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11.6은 분명한 역사이고 또 역사는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국민들이 역사에 궁금함을 가지고 재평가하려는 노력을 하면 가능한 대로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참 새겨 들어야 할 말인 것 같고요. 이 재심 청구 과정이 향후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정의상 기자께서도 계속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